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물리교사 이덕훈입니다. 여러분들 지난주에 이제 등교 계약을 해서 등교를 할 수 있게 돼서 선생님이 너무 기쁩니다. 여러분들과 이제 면대면으로 서로 얼굴을 보고,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말을 하지 않고 마스크를 쓰고 가만히 있긴 하지만 그래도 얼굴을 보고 수업하니까 이렇게 온라인으로 수업할 때보다 훨씬 기분이 좋더라고요. 일단 이번 주부터 다시 이제 온라인 강의가 시작이 되죠. 그래서 온라인 강의가 시작이 되면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총 6개 이제 단원 중에서 한 3개에서 4개 단원은 온라인 강의로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미 한 2개 강의 정도 오프라인에서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에 관련된 부분은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다 진행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해서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3번째 작용 반작용, 물론 작용 반작용 전인 뉴턴 제1, 제2 법칙이 아직 끝나진 않았습니다. 오프라인 강의에서. 하지만 우리가 그 나머지 부분은 다시 등교하게 되었을 때 수업을 이어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오늘은 작용 반작용부터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학습 목표는 뉴턴 운동 제3법칙의 적용 사례를 찾아 힘이 상호작용임을 설명할 수 있다. 여기 이제 학습 목표예요. 그래서 뉴턴 제3법칙, 즉 작용 반작용 법칙을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용 반작용 법칙을 찾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힘의 평형과 구분할 수 있으면 이 단원에서는 완벽하게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배울 겁니다. 자, 태양이 지구를 잡아당기고 있죠? 그리고 지구도 마찬가지로 태양을 잡아당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관계를 이제 중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또는 만유인력이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태양과 지구처럼 붙어 있지 않은, 그러니까 가까이 있지 않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서로 이렇게 잡아당기는 힘이 쌍으로 존재하게 되는데, 이러한 힘을 우리가 작용 반작용 관계에 있는 힘이다라고 하게 됩니다. 자, 용수철 저울을 2개 이렇게 연결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는 지금 선생님 뭐 얼굴 때문에 잘 안 보이긴 하는데, 하나가 자, 여기 A 용수철이 하나 있고, 여기 B 용수철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선생님이 학교에서 여러분들 이제 아래 있는 교실에서 수업을 듣고 있고, 오늘이 이제 며칠이냐면 화요일, 왜냐면 수요일날 강의를 올려야 되기 때문에 화요일날 지금 1교시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종소리가 막 들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수업을 받고 있고, 선생님은 지금 수업이 없는 시간이어서 이렇게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A가 B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A가 B를 당기는 힘을 이렇게 표시를 할 거예요. A가 B를 당기는 힘, 지금 왼쪽으로 잡아당기는 힘이 있겠죠? 이렇게 A가 B를 당기는 힘. 그리고 마찬가지 A가 B를 당기면 B도 A를 당기는 힘이 존재합니다. B가 A를 당기는 힘, 이걸 우리가 FBA라고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동일한 크기의 힘이 반대 방향으로 각각 다른 물체, 얘는 B에 작용하는 힘입니다. B에. A가 B를 당기는 힘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B에 작용하는 힘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B가 A를 당기는 힘은 A에 작용하는 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 다른 물체에 이렇게 작용하는 힘을 우리가 작용 반작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를 들면 한쪽을 우리가 작용이라고 하면 반대쪽이 이제 반작용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주의할 점은 동일한 크기의 힘이 각각 반대 방향으로, 그리고 각각의 물체에 작용하는 힘일 경우에 이 힘을 우리가 작용 반작용에 있는 힘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작용 반작용 힘을 이용한 법칙을 뉴턴 운동 제3법칙, 작용 반작용 법칙이라고 해요. 한번 읽어볼게요. 자, 물체들 사이에서 한 물체가 다른 물체에 힘을 작용하면 다른 물체도 힘을 작용한 물체의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힘을 작용한다. 이때 각각 다른 물체의 힘이 작용한다라는 거 반드시 체크를 해두어야 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뒤에서 힘의 평형과 구분을 좀 해보기 위해서는 요 각각 다른 물체의 힘이 작용한다라는 거를 반드시 기억을 해두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나왔습니다. 자, 힘의 평형.
자, 그럼 힘의 평형은 무엇이냐? 우리가 작용 반작용과 구분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평형 관계에 있는 힘이라는 거예요. 힘의 평형이라고 하는 것은. 자, 여기 보니까 힘의 평형이란 한 물체의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우리가 작용 반작용과 작용 반작용 이제 배웠을 때 작용 반작용에서 작용 발음이 이제 꼬이네요. 작용 반작용을 이제 정의할 때 동일한 정의를 내렸죠.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자, 하지만 이제 차이점이 요겁니다. 한 물체 작용 반작용은 각각 다른 물체에 힘이 작용하지만 힘의 평형은 한 물체의 힘이 작용하는 게 이제 차이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등교했을 때 알짜힘 그리고 합력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알짜힘, 합력. 자, 알짜힘, 합력이라고 하는 것은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다 더한 걸 우리가 알짜힘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 어떤 이러한 공이 있을 때 오른쪽으로 5N이라는 힘, 왼쪽으로 5N이라는 힘이 있으면 이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힘을 구하여라 라고 한다면 여기 요 5N 그리고 요 5N 두 개를 더해서 알짜힘이 0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때 이 알짜힘을 구할 때는 각각 한 물체에 작용하기 때문에 이 두 힘을 더하거나 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힘의 평형 관계에 있는 힘은 더하거나 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작용 반작용 관계에 있는 힘은 각각 다른 물체에 작용하기 때문에 이 두 힘을 더하거나 빼거나 할 수가 없어요. 각각 다른 물체에 작용을 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작용 반작용 있는 힘이 무엇이고 그 다음에 힘의 평형 관계에 있는 힘이 무엇이냐 찾아볼 수 있어야 하는데요. 자, 대표적인 예들 선생님이 세 가지 이렇게 갖고 왔습니다. 자, 첫 번째. 자, 실에 매달려 있어요. 추가 실에 매달려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래 지구가 있네요. 그래서 여기 힘을 보면 자, 지구가 추를 잡아당기는 힘 F1. 자, 이게 되겠죠, 여기 F1. 그 다음에 추가 실을 잡아당기는 힘. 추가 실을 잡아당기는 힘. 여기 F2. 여기 되겠네요. 추가 실을 잡아당기는 힘. 그 다음에 실이 추를 잡아당기는 힘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추가 지구를 잡아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힘들이 어디에 각각 작용하는지 우리 살펴보려면 뒤에 우리가 목적어라고 하나요? 뒤에 부분을 우리가 체크를 하면 됩니다. 자, F1 지구가 추를 잡아당기는 힘은 추에 작용하는 힘인 거예요. 추에 작용하는 힘. 그 다음에 추가 실을 잡아당기는 힘은 실에 작용하는 힘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실이 추를 잡아당기는 힘은 추에 작용하는 힘이 되는 거고 추가 지구를 잡아당기는 힘은 지구에 작용하는 힘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작용 반작용 관계에 있는 힘이 무엇이냐, 힘의 평형 관계에 있는 힘이 무엇이냐라는 걸 찾을 때 작용 반작용 관계에 있는 힘은 그 두 물체 사이에서 작용하는 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국어에서 보면 영어나 국어에서 보면 주어 그리고 목적어가 있죠. 그래서 주어와 목적어를 서로 바꿔서 썼을 때 그러니까 A가 B를 당기는 힘이라고 한다면 요거 두 개 바꿔서 B가 A를 당기는 힘. 요 두 힘의 관계가 바로 작용 반작용 관계에 있는 힘이 됩니다. 자, 그럼 F1 먼저 볼까요? 지구가 추를 잡아당기는 힘의 작용 반작용은 반대로 쓰면 되겠죠. 추가 지구를 잡아당기는 힘. 그래서 자, F1하고 지구가 추니까 추가 지구를 F4 요 두 힘이 되겠네요. 요 두 힘의 크기가 바로 작용 반작용에 있는 힘의 크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힘의 평형 관계에 있는 힘은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이면서 한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라고 했어요. 한 물체. 그래서 요 목적어를 살펴보면 되는데요. 추를 이렇게 작용하고 있죠. 지구가 추를, 그 다음에 실이 추를. 그래서 요 두 힘이 바로 평형 관계에 있는 힘의 평형 관계에 있는 힘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찾아주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자, 두 번째 볼게요. 공이 손을 밀어내는 힘, 손이 공을 누르는 힘, 벽이 공을 밀어내는 힘, 공이 벽을 미는 힘. 이렇게 네 개가 있네요. 자, 그러면 마찬가지.
자, 주어와 목적어가 바뀐 힘들을 찾아보면, 자, 공이 손을 밀어내는 힘은 손이 공을 미는 힘, 손이 공을 누르는 힘, 요 AB가 되겠네요, AB. 자, AB가 작용, 반작용 관계에 있는 힘이 되는 거고, 자, 벽이 공을 밀어내는 힘, 공이 벽을 미는 힘, 요 두 힘 역시 작용, 반작용 관계에 있는 힘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보니까 아까 선생님이 위에서 놓치고 갔는데, 자, 여기 추가, 여기 보면 추가 실을 당기는 힘, 반대로 실이 추를 당기는 힘, 요 두 힘 역시 작용, 반작용 관계 있는 힘이 되겠네요. 요 두 힘 역시 작용, 반작용 관계 있는 힘이 되겠다라는 거.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중간으로 넘어와서 이렇게 작용, 반작용 관계 있는 힘을 찾았으면, 자, 동일한 물체에 작용하는 힘. 자, 손이 공을, 벽이 공을 각각 누르거나 밀어내는 요 두 힘이 바로 평형관계에 있는 힘이 되겠습니다. 평형관계. 자, 그 다음 세 번째 볼까요? 자, 세 번째. 자, 철수가 물체를 당기는 힘. 영희가 물체를 당기는 힘. 물체가 철수를 당기는 힘. 물체가 영희를 당기는 힘. 이렇게 네 가지 힘이 있고요. 마찬가지 주어와 목적어가 바뀐 두 힘을 찾아보면 철수가 물체를, 그리고 물체가 철수를, 이렇게 되네요. 자, 두 힘이 작용, 반작용. 그 다음에 영희가 물체가 영희를, 역시 두 힘이 작용, 반작용. 이렇게 되고요. 평형관계에 있는 힘을 보면 두 물체에 작용한 힘, 철수가 물체를 당기고 영희가 물체를 당기는 요 두 힘 사이 A, 그 다음에 B 플라임, A 플라임, B 플라임, 요 두 힘이 평형관계에 있는 힘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다 이제 주의할 점은 여기는 나와 있진 않지만, 여기서는 모든 힘의 크기가, 그러니까 작용, 반작용이든 힘의 평형이든 따질 때 힘의 크기는 지금 동일하고 방향만 반대로 나와 있으니까 한 물체에 작용하거나 각각 다른 두 물체에 작용하는 것만 우리가 체크를 해주면 돼요. 근데 간혹 문제에 따라서 한 물체에 작용하고 있으면서 방향이 반대. 그러면 우리가 힘의 평형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힘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제 힘의 크기가 다른 경우가 있어요. 방향은 반대고 한 물체에 작용하지만 힘의 크기가 다른 경우, 이런 경우에는 평형관계에 있는 힘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주의할 점이, 또 이제 종이 치네요. 2교시 시작입니다, 지금. 자, 평형관계에 있는 힘인가 아닌가를 이제 따질 때 쉽게 출제가 된다면은 힘의 크기가 같게 나옵니다. 그래서 얘가 한 물체에 작용하냐, 각각 다른 물체에 작용하냐만 따져주면 되지만, 조금 이제 문제가 어렵게 나온다면 얘가 동일한 힘의 크기인가 하는 것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또 여러 가지 예가 있어요. 이러한 예도 있네요. 자, 축구공을 발로 찰 때 작용하는 힘을 화살표로 나타낸 것이고, 나는 로켓이 가스를 분출하며 날아갈 때 작용하는 힘을 화살표로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발이 축구공을 차면, 이 초록색 힘은 축구공에 작용하는 힘이에요. 그러면 반작용, 축구공이 발에 작용하는 힘,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남학생들은 뭐 경험했을 수도 있는데, 좀 이제 축구를 하다 보면 간혹 가다가 이제 발이 아플 때가 있어요. 발이. 그때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 우리가 물리학 1을 배웠으니까, 축구공이 나의 발을 찼구나. 축구공이 나의 발을 찼구나. 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딱딱한 공일수록 좀 발이 더 아프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로켓이 날아가는 이유입니다. 자, 로켓이 가스를 이렇게 밀어내면 이 가스도 로켓을 밀어냅니다. 이걸 우리가 추진력이라고 해요. 그래서 로켓이 가스를 밀어내는 반작용력으로 인해서 이제 로켓이 날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는 주로 이제 접촉해 있는 상황, 그러니까 두 물체가 이렇게 만나 있는 상황에서 다뤘다면, 두 물체가 서로 접촉하지 않은 경우도 한번 살펴볼게요. 접촉하지 않더라도 중력, 만유인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서로 항상 붙어있지 않아도 떨어져 있는 상태에도 작용, 반작용이 적용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구와 사과 사이를 보면 여기 지구가 사과를 당기는 힘, 그러면 반대로 사과가 지구를 당기는 힘, 이렇게 되겠죠. 하지만 사과만 떨어지는 이유는 바로 사과가 질량이 작기 때문에, 지구보다. 지구는 질량이 너무 커서 움직이기가 힘드니까 사과가 떨어지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지구가 태양을 당기는 힘이 존재하고 반작용력, 태양이 지구를 당기는 힘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떨어져 있는 물체 사이에서도 작용, 반작용은 적용이 된다. 사람이 걸어갈 때 마찬가지. 사람이 땅을 뒤로 미는 힘, 땅이 사람을 앞으로 미는 힘. 이러한 힘 때문에 여러분들이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영. 수영할 경우 사람이 손으로 물을 뒤로 미는 힘. 그러면 반작용력, 물이 사람을 앞으로 미는 힘. 그래서 사람이 수영을 할 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아래, 여기 이제 육상 경기할 때 요걸 이제 스타팅 블럭이라고 하는데요. 요거를 밀어야지만 앞으로 나갈 수 있겠죠. 그래서 육상 선수가 블록을 뒤로 미는 힘의 반작용은 블록이 선수를 앞으로 미는 힘이다. 이것 이외에도 엄청나게 많은, 무지 많은 예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예들을 선생님이 다 일일이 다 설명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교과서나 참고서나 교재를 보면서 확인하면 될 것 같아요. 어렵진 않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과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서 작용, 반작용 법칙을 마무리하려고 해요. 자, B는 가만히 있고, 가만히 있었네요, B가 누군가, 여기 있네, B. 자, B가 가만히 있고, A가 줄을 잡아당겼다. 자, 힘을 표시해 봅시다. A가 줄을 당깁니다. 그러면 줄도 A를 당겨요. 자, 우리가 앞에서 이것도 한 것 같은데, 줄에서 하나의 줄, 하나의 실에서 작용하는 장력의 크기는 똑같아요. 그래서 이 줄이 B도 당기게 됩니다. 줄이 B도 당기고 반작용력 B가 줄을 당기고 이 모든 힘의 크기 전부 다 동일한 크기의 힘이 됩니다. 우리가 표시를 해볼까요? 자, F1, F2, F3, F4라고 했을 때 자, F1은 줄이 A를 당기는 힘, F2는 A가 줄을 당기는 힘, F3은 F3, 자, B가 줄을 당기는 힘. 그 다음에 F4는 줄이 B를 당기는 힘. 이렇게 되겠네요. 자, A는 힘을 받지 않는다. 틀렸죠? A는 힘을 받습니다. 자, A는 정지해 있고 B만 끌려간다. 지금 여기 이제 생략되어 있는 게 마찰이 없습니다. 사실 이제 얼음이에요, 얼음판이어서 마찰을 무시할 수 있기 때문에 양쪽에 이렇게 힘이 작용하면 이 두 학생, A 학생, B 학생은 전부 다 서로 끌려가게 됩니다. 다가오게 되겠죠. 둘 다. 자, 줄이 A에 작용하는 힘이 여기 이제 오타네, 오타. 중리가 아니라 줄이 이렇게 바꿔주고. 자, 줄이 A에 작용하는 힘, 줄이 A에 작용하는 힘. 요 힘. 그 다음에 줄이 B에 작용하는 힘, 줄이 B에 작용하는 힘. 요 힘. 힘의 크기는 같다라고 해야 됩니다. 여기 이제 안 보이는데 여기 기억만 보이네요. 같다라고 되어 있는 것 같지만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크다. 한번 볼까요? 크다. 자, 이렇게 크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걸 같다라고 바꿔주면 되고요. 자, A, B는 서로 힘을 작용하며 두 힘의 크기는 같다. A와 B는 서로 힘을 작용하며 두 힘의 크기는 같다. 이게 정답. 4번이 정답이고 A가 B보다 빠르게 끌려간다. 자, 요거는 질량을 확인해야 됩니다. F는 MA인데 서로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똑같아요. 힘의 크기는 같지만 지금 여기 보니까 A의 몸무게가 B보다 크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몸무게가 크면 이 동일한 힘을 작용했을 때 질량이 크기 때문에 가속도는 더 오히려 작게 됩니다. 가속도가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이니까 천천히 속도 변화가 일어난다. 즉 느리게 끌려간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A의 몸무게가 크기 때문에 A가 느리게, B보다 느리게 끌려간다라고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4번이 정답입니다. 자, 한 문제 더 풀어볼게요. 자, A와 B가 서로 미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질량은 A가 B보다 작다. 아예 표시를 해볼까요? MA의 질량은 A의 질량은 MB보다 작다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자, 둘이 밀었습니다. F1, F2. 두 힘의 크기는 같겠죠? 이렇게. 자, F1의 크기와 F2의 크기는 같다. 정답. 서로 미는 동안 가속도의 크기. 가속도의 크기는 가속도 우리 배웠습니다. 가속도. 질량에 반비례. 힘의 크기에 비례. 자, 힘은 똑같으니까 이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질량이 반비례하니까 질량이 큰 B에 비해서 질량이 작은 A의 가속도가 크겠네요. 가속도는 질량이 작은 A가 B보다 크다. A가 B보다 크다. 이건도 정답.
자, 두 사람이 분리되는 순간의 속력. 자, 가속도가 클수록 속력 변화가 큽니다. 그러니까 가속도가 큰 A가 B보다 속력이 빠르게 변하니까 디귿도 정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기억, 니은, 디귿 정답. 자, 됐죠? 자, 그래서 이제 마무리해 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그 선생님이랑 PPT로 수업을 하게 되면 요 부분이 이제 처음에 답이 나오지 않고 선생님이 짠 하고 이제 그 버튼을 눌렀을 때 나오게 되는데 요거 이제 이 아이패드를 사용하려다 보니까 PDF 파일로 변환한 다음에 이렇게 수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정답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물체들 사이에서 한 물체가 다른 물체에 힘을 작용하면 다른 물체도 힘을 작용한 물체의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그리고 여기 한 물체에 다른 물체, 그러니까 각각의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법칙을 우리가 작용반작용 법칙이라고 한다라는 거. 자,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이제 잠시 후가 되겠죠. 우리가 뭐 수업 등교했다면 다음 시간이라면 이제 내일이 되겠지만 또는 이틀, 3일 후가 되겠지만 우리는 온라인 강의이기 때문에 바로 이어서 우리가 운동용 보존, 운동량 보존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